시선 집중. 네, 손석희의 시선 집중 3,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 2부에서는 저희들이 성탄 전야 특집으로 장일범 음악평론가와 함께 캐롤의 유래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3, 4부 이미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매우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성탄 전야 선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매우 특별한 선물과 같은 분이 이 시선집중 스튜디오에 앉아 계십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은퇴하셨다. 아직도 찾는 데 많아. 걱정 없어. 모아둔 돈도 좀 있고. 우리 키우느라 다 썼으면서 어디 있는 구석이라도 있으신 건가? 아빠를 믿으세요. 신한은행 퇴직연금이 아빠의 든든한 노후와 동행합니다. 신한은행. 체크해보세요. 카드를 조금 적게 쓰더라도 소득공제는 많이 받고 싶다. 신용카드를 안 쓰고도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싶다. 그렇다면 환경까지 생각하는 우리 부이 체크 그린카드로 꼭 체크하세요. 카드 생활의 새로운 답. 우리 부이 체크 그린카드. 서울역까지 5정거장 거리. 서울 중심부 어디쯤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계양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이 한정거장 1425세대 대단지 계양 센트레빌 1577-1860 동부건설. 아라뱃길 개장도 기대하세요. 연아씨가 휘파람을? 연아씨, 좋은 일 있으세요? LPG 전문 이원에서 좋은 일만 가득 충전했거든요. 2012년은 이원과 연아가 여러분께도 좋은 일 가득 충전해드릴게요. 대한민국 LPG 충전소 이원.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인연금 400만원 부으면 선물, 미래에셋증권으로 개인연금 옮기면 선물, 신개념 타겟데이트 연금에 가입만 하면 선물. 미래에셋증권 더블찬스 400 이벤트 400분을 추첨해 순금과 3D TV 등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미래에셋증권. 운전자 여러분 또 주목. 이번엔 가솔린 차량 주목. GDI 엔진은 반드시 주목. GDI의 높은 출력 때문에 엔진 마모가 걱정된다면 강한 엔진오일 지크에 주목해주세요. 이제 GDI 엔진도 엔진 보호 성능을 강화한 지크로 보호하세요. 대한민국 엔진오일 지크가 먼저다. 지크. 육아에서 건강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 되는 LIG 희망 플러스 자녀 보험. 일상에서 일생까지. LIG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헛길 컨디션 파워 모델 맘대먹은 영이에요.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요. 어제 헛길 컨디션 파워 챙기셨나봐요. 100% 국산 헛개 열매로 음주 전후 숙취 해소를 빠르게 확 깬다. 100% 국산 헛개 컨디션. 헛개 확 깨. 토요일에 만난 사람. 지혜 보며 속삭이는 비밀들. 간절한 내 마음속 이야기. 지금 내 모습을 해줘도 좋아. 너를 접촉하면 할수록 좋아. 내 이름 불러줘. 오늘 같은 경우는 노래를 일찍 끊는 것이 좋은 건지 계속 들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너랑 나. 네. 요즘 뭐 각종 가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곡 너랑 나의 주인공. 벌써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이유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하네요. 좀 이른 시간이라서 그럴까요? 잠을 평상시에 많이 못 잔다면서요? 네, 그래도 좋은 날 활동할 때보다는 네. 좀 많이 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더 못 자야 되는 건데.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자나요? 그때그때 되게 다른데요. 네. 그래도 요새는 회사에서 뭐 2-3시간이라도 꼭 집에서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니다. 2-3시간이면 남들은 그냥 잠깐 눈 붙이는 정도 수준인데. 잘 때 붙여요. 그 낮에는 그러면 낮잠은 못 자요? 그쵸. 낮에는 거의 밖에 있으니까 대부분 차에서 네. 이제 이동 시간에 좀 눈 좀 쪽잠을 자는 붙이고요. 거군요. 네. 그렇게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요? 글쎄요. 힘들어서. 역시 어린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바로 아이유 씨와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선물 받으신 것 같죠, 여러분? 그러실 것 같습니다. 1993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네. 우리 나이로 19살, 네. 만 18살, 그렇습니다. 낭낭 18세. 삼촌 팬과 오빠 팬을 몰고 다니십니다. 저는 삼촌 팬이라고 하긴 그래도 나이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큰아버지 팬? 좋은데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야, 토요일에 만난 사람, 최연소 출연자이시기도 하고, 또 아이돌로서는 토요일에 만난 사람의 처음으로 모십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평상시에 시선 집중을 들을 기회는 별로 없었겠지만, 네. 그 학교 동덕여고 이번에 졸업이죠? 네. 예. 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몇 시에 갔나요? 이제 아침에 주로 이제 친구들 등교하기 전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니면 뭐 저녁 때라도 가서 일단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예. 인문계라서 일단 출석 일수가 부족하면 예. 유급이에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제 출석은 매일 하는 편으로 이렇게 예.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아침에 갈 때 뭐 시선 집중 들을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학교랑 집이 워낙 가까워서.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잠깐의 양력 소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양력 소개는 짧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나이로 19살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보다 기네요. 1993년 5월 16일 출생입니다. 본명은 이지은. 네. 이지은, 지은이라는 이름도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뭔들 안 예쁘겠습니까? 동덕여자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이제 졸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아이유라는 이름은 아이하고 유하고 합친 거잖아요. 네. 나와 너. 네.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들었던 너랑 나. 네. 정말 이름 같은 노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첫 번째 미니 음반이 Lost and Found였고요. 여기에 미야라는 곡으로 2008년 9월 18일에 엠넷 카운트다운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고, 공중파 첫 데뷔 무대가 MBC였네요. 네. 2008년 9월 20일 쇼 음악 중심. 네. 이 프로그램은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해인 2009년 4월에 첫 번째 정규 음반이 나왔습니다. Growing Up. 이 음반을 발매해서 있잖아 이런 곡들을 통해서 인기를 얻었고요. 2009년 11월에 두 번째 미니 음반을 내셨고, 저는 2010년 6월에 나왔던 잔소리, 네. 이건 싱글이었죠. 네. 그 전까지는 아이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제가 좀 과문해서 젊은이들하고는 아무래도 다를 테니까 잔소리는 그때부터 이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때 다른 사람이랑 같이 불렀던 것 같은데. 네, 2AM의 스롱 씨랑 같이 맞아요. 불렀어요. 예. 야, 참, 그때 노래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나선 파죽지세였습니다. 뭐 말할 나위 없는 좋은 날, 1년 내내 활동을 하셨고, 좋은 날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규 음반, Last Fantasy에서 너랑 나. 삼촌이라는 노래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적 선배님께서 작곡해 주신 곡이에요. 예. 이적 씨? 네. 예. 삼촌이 도와줬네. 인터뷰를 그동안에 많이 해서, 네. 트랙 번호만 불러도 곡 소개가 자동으로 튀어나올 정도라고 들었는데, 네. 대부분 여태까지 인터뷰라면 제일 많이 하던 질문이 뭐든가요? 다른 분들은? 부담감이 없었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뭐에 대해서요? 1집이 아니고 좋은 날이 전작이 워낙 잘 돼서 이번에 또 앨범을 새로 갖고 나오는데 부담이 컸을 것 같다. 어땠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예. 또 두 번째로 많았던 질문은? 두 번째로 많았던 질문은 20살이 되면 뭘 해보고 싶냐. 예. 그것만 빼고 질문해야죠. 네. 다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수능 시험은 안 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안 봤어요? 일단 수능을 쳐도
뭐 제가 얼마나 잘 풀겠어요. 네, 학교를 제대로 못 나갔으니까 수업을 못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아직 뭐 대학을 열심히 못 다닐 것 같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그 노력하지 않은 걸 얻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은 모르는 성격이에요. 저 잘난 줄 알고 그걸 넙죽 그렇게 할 성격이라서 그 제대로 안 나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데뷔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가적으로 얻는 그런 저한테는 특기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대학 생활 때 성실히 못했을 거고 고마운 줄도 몰랐을 거고 그래서 안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한 얘기는 듣기에 따라서는 다른 많은 대학을 간 아이돌들에게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신 분들 있잖아요. 학교를 잘 나가시는 분들은 그건 진짜 멋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바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도 하고 거기서 또 무언가 배운다는 건 진짜 멋있는 거죠. 잘 안 나간 사람들이 있던데. 그 나중에라도 본인이 다시 노력을 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을 때 저는 대학을 가게 되면 수능을 쳐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이게 어려웠구나 해서 그렇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배우게 될 때도 비싼 걸 사놓으면 이거 포기하기가 아까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될 때도 좀 어렵게 해서 들어가면 좀 제가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성격상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당찬 소녀인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한 5분 내지 10분 얘기 나눴는데 당찬 소녀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엠넷에 나간 게 3년 전이니까 16살이잖아요. 네, 중학교 3학년 때요. 그 전에 연습생 생활을 많이 했나요? 10개월 정도 했어요, 연습생 생활을. 그거밖에 안 했나요? 네, 되게 조금 하고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몇 년씩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렇죠. 뭐, 진짜 요새 데뷔하신 분들 중에 막 6년, 7년 막 기본으로 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았고, 사장님께서 되게 이렇게 꼭 올해 안에 신인 한 팀을 데뷔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연습생으로 들어온 상황이었고 제일 막내였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공을 들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룹이 한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룹은 조금만 더 공을 들여서 정말 멋있게 짜잔하고 데뷔를 시키셨던 마음이 크셨고 그럼 어떡하지, 올해 무조건 데뷔를 시키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물컥 찾아보니까 제일 어린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몇 번 망해도 기본 20살이겠다. 앨범을 1년에 한 장씩 내더라 치더라도 4장을 망해도 20살이니까 그때 다시 체크해도 괜찮겠다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딱 데뷔를 시키셨던 거죠. 본인이 그걸 알면서 데뷔했을 때는 좀 그러면 기분이 안 좋다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아니, 뭐 전혀. 아니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나가도 되나 싶은. 조금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일찍 데뷔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솔로로 데뷔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좀 겁이 많이 났었죠. 연습생을 10개월밖에 안 하고 데뷔를 해도 되나. 그리고 정말 뭐 기쁜 것보다는 일단 겁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어디서 기사에 보니까 박진영 씨가 아이유 씨를 놓친 거를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하던데 만일에 그쪽으로 갔으면 또 다른 길로 나갔을 수도 있겠죠. 뭐 걸그룹으로 나갔다든가. 그럼 오늘의 아이유는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을 수도 있겠죠. 사람 길은 참 알 수가 없는 거네. 맞아요. 근데 16살에 그때 10개월 동안 연습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작할 때 그 연습생으로 들어간 건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녔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많이 좀 떨어졌다가 또 이번에도 역시 기대도 별로 안 하고 딱 이제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딱 오디션을 봤는데 운 좋게 이렇게 붙었죠. 그렇게 됐습니다. 되게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질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저기 이렇게 또 그 발품 팔아가면서 찾아가기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생들이 되는 모양이죠. 그 연습생이 되면 뭐 집에도 못 가고 계속 뭐 어디서 합숙하면서 하고 그래야 되나요? 네, 저도 그 수도 생활을 했었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집이 의정부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러니까 그 압구정에 연습실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회사에서 아예 숙소를 이제 마련해 주셔서 네.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힘들었겠네요. 아니요, 너무 즐거웠어요. 회사 분들이 정말 가족 같았고요. 예. 너무 잘해주셨어요. 매일 맛있는 거 먹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예. 어찌 보면 순탄하게 시작을 해서 아까 제가 파죽지세라고 표현했지만 네. 굉장히 잘 풀려나온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불안하진 않나요? 그런 점이? 제가 데뷔 앨범이 잘 안 됐어요. 네. 데뷔 앨범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막 어떻게 막 혼자서 막 정체성을 못 찾고 당연히 연습생 생활에는 지금 누구든지 자기가 데뷔를 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거든요. 근데 막상 데뷔를 했는데 사람들이 노래도 안 들어주고 관심도 없고 와, 난 이렇게 끝나는구나. 고작 그 첫 곡이 뭐였나요? 미아라는 곡이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네. 미아. 근데 아무래도 중학교 3학년짜리 조그마한 여자애가 이별 노래를 부르니까 아무도 공감을 못 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어떤 곡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되게 어둡고 웅장한 그런 곡이에요. 너무 잘 된 곡만 들은 것도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 곡입니다. 네, 되게 이유 어둡죠. 씨. 네, 현이 쫙 깔리면서. 그러네요. 참 좋은 곡인데 제가 아니고 다른 가수분께서 인지도가 있는 가수분께서 부르셨으면 되게 잘 됐을 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담아준 사진을 태워 하나 둘 모아둔 기억을 지워 그만 일어나가야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전 이거 좋은데요? 시켜드리셨네. 아니,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네. 되게 음악은 왜 앞에 그 동기 부분. 네. 한 4마디 정도. 네. 그 부분 들으면 이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곡은 그 앞에 전주도 굉장히 전 좋고. 시작 부분도 참 좋네요. 네, 참, 저도 정말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곡이기도 하고. 다음에 한번 그 다음 앨범이나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낼 수도 있잖아요. 이미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근데도 별로 제가 생각하는 건 남들도 다 생각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진짜로 되게 어린 마음에 실망이 되게 컸어요. 안 되는구나. 근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잘 안 됐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걸 감사할 줄 모르는 나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반응 없는 무대에 서보고 뭐 노래보다 욕도 먹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막 누가 욕을 해요? 제 데뷔 무대 때 욕을 엄청 먹었어요. 누가? 관객들이. 왜? 그냥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무대도 서보고 하니까 요새 이제 막 환호해주시고 같이 막 박수 주시고 이런 무대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됐다. 그때 그런 게 나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구나라는 거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무대로 인해서. 그렇군요. 네. 그러나 그 미아는 우리가 잠깐 오늘 들어보긴 했지만 제가 나중에 꼭 한번 전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찾아가지고. 이거 바깥에 손님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남자 손님들만 와서 손을 흔들고 난리들이 났습니다. 삼촌들이네요, 다. 이 집 앨범에 대한 얘기 잠깐 하죠. 모두 13곡이 수록이 되는데, 김광진, 윤상, 정재형, 이적, 김현철, 윤종신, 뭐, 쟁쟁한 선배 뮤지션들이라기보다는 선배 삼촌들이 전부 작곡자로 참여했습니다. 다 삼촌들입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코인 베일리 웨의 노래도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들 뭐 흔쾌하게 이렇게 참여들을 했겠지요. 뭐 제가 워낙에 선배님들 곡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알고 계셔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관심이 없다가도 누가 제가 너 좋아한대 이러면 그냥 관심이 가는, 제가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선배님들 좋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선배님들도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김광준, 윤상, 정재형, 이적, 김현철, 윤종신 씨. 네. 전 뭐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6분이 다 비슷한 색깔? 이렇게 말씀하시면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청중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비슷한 그런 그 색깔을 가진 분들인 것 같네요. 네, 같은 세대의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어느 곡, 너랑 나는
누가 했다고 했죠? 이민수 작곡가님이라고 예. 잔소리, 좋은 날, 그리고 너랑 아. 이렇게 3 콤보로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세요. 삼촌을 이적 씨가 했고. 네. 예. 그리고 윤종신 씨 같은 경우는 어디에 참여를 하셨나요? 윤종신 선배님은 벽지문이라는 곡을 써주셨어요. 예. 아, 각각 이렇게 다 네. 곡을 써서 한 거군요. 자작곡도 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실어봤어요. 그 작사와 작곡을 다 한 거죠? 네네네. 제목이 뭐죠? 길 잃은 강아지라는 곡이에요. 예. 들어야죠. 아, 나오네요. 예. 떠지는 대로 일어나서 할 일 없이 눈만 깜빡이다.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나는 없어. 내가 없어. 예. 네, 이런 곡입니다. 좀 우울하네요. 네, 어두운 곡이에요. 예. 왜 우울한 곡을 만들었을까요? 그냥 길 잃은 강아지를 보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화자는 강아지죠. 네, 예. 강아지인데 또 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 우리가 예뻐하는 것들한테 이렇게 우리 강아지, 우리 똥강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근데 사랑받다가 버려진 것들의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예쁨 받던 강아지가 이제 길을 잃은 거죠. 예. 자기가 뭐 지발로 걸어 나갔는지 버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아무도 쳐다봐주질 않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시야에 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슬픈 마음을 이렇게 신세한탄하는 예. 그런 곡입니다. 예. 이런 감성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이유 씨에게는. 연예인도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쁨 받다가 버려질 수 있고. 아, 그럴 수 예.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양반들 봐서는 그럴 것 같잖아. 네, 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노래에 제 얘기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번엔 한 곡이지만 네. 다음 앨범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혹시 또 자작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한 곡씩이라도 계속 넣고 싶어요. 예. 앞으로. 본인의 그 꿈은 전부 자작곡으로 만드는 것도 꿈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원래는 그랬었는데 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요? 들으시는 분들이. 제 감성이 되게 재미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한 곡 정도 끼어 있는 거는 예. 이렇게 좋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예. 제가 그렇게 막 감성이 다양하고 막 그런지가 못해서 아직은 나이도 어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주 나중에 예. 한 40 정도 돼서 30, 40 정도 돼서 그래요.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30까지는 이게 상상이 좀 갈 수도 있겠는데 40의 아이유는 상상이 잘 안 가요. 결혼해 있겠죠.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첫 음반 냈을 때와 이 두 번째 음반 냈을 때 본인의 가수로서의 네.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그 자세랄까 아니면 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었나요?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저 녹음하는데 작곡가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장화가 생겼네. 예. 고집이 생겼다는 네. 스스로가 좀 생겼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뜻이기도 한데 좀 그게 생겨서 이번 앨범 녹음할 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집을 녹음할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곡 해석력이기도 해요. 작곡가의 그런 의도를 캐치를 해서 부른다는 게 그래서 작곡가분들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원하시는 대로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녹음할 때는 제 의견이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작곡가분들이 조금 놀라신 거예요. 예. 원래 너 안 그랬는데 자아가 생겼네. 뭐 축하해줄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섭섭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아가 생겼네. 그렇게 6글자로 보통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많이 컸군. 많이 컸군. 많이 컸다. 예. 커야죠. 아이유도 커야죠. 예. 음악적으로도 커야 되고 그죠? 그렇죠. 사람으로서도 커야 되고 그러면서 또 더 좋은 음악들이 나올 테니까요. 네. 얘기한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광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광고 앞반탕. 듣고 다시 아이유 씨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MBC 라디오 마린 블루, 인디고 블루, 아쿠아 블루, 스카이 블루, 코발트 블루, 미드나잇 블루, 오리엔탈 블루. 팔라우의 바다 빛깔은 몇 가지일까? 세상의 모든 바다가 질투하는 바다. 팔라우로 대한항공이 주 2회 모십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입사 동기 조 과장과 박 과장은 지금 월급이 같습니다. 그럼 은퇴 뒤에 받는 퇴직연금도 같을까요? 펀드로 하는 장기 적립식 투자. 연금의 크기도 확 달라집니다. 인생 100세 시대엔 퇴직연금도 펀드로. 미래에셋 자산운용 퇴직연금 펀드. 노벨 의학상 수상자 베리 마셜입니다. 모든 균은 진화합니다. 헬리코박터균도 예외는 아니죠. 당신의 위는 어떻습니까? 위에는 윌입니다.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애정남입니다. BC 글로벌 카드 혜택이 계속된다는데 이거 애매합니다. 하와이 전 지역 10% 할인, 샵밥, 아이어브, 짐보리닷컴, 아마존닷컴 혜택이 내년 3월까지 쭉 가는 겁니다. 세계적인 혜택 BC 글로벌 카드. 국제카드 수수료는 계속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하와이는 12월까지 월 최대 10만원. 홈페이지 참조. 95.9 MBC 라디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이사장 전광호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둘 다라고. 국민연금의 다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350조에 달하는 세계 4대 연기금의 글로벌 경쟁력과 운용 수익을 높이는 한편, 따뜻한 마음으로 2천만 가입자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복지 서비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따뜻한 햇살, 국민연금입니다. 대세 아이유 씨와 토요일에 만난 사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참 좋습니다. 당연히 좋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좋네요. 제가 아까 큰아버지 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삼촌 팬이 아니라. 아버님께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68년생이세요. 저하고 띠동갑이십니다. 네. 그럼 정말 딸뻘도 아니군요, 제가. 그냥 딸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 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정말 큰아버지시구나. 네. 아버님께서 결혼을 일찍 하신 편인 모양이네요. 27 정도에 하셨으니까요. 그럼 일찍 하신 거예요. 와, 근데 정말 이런 말씀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동안이시네요. 와, 정말 동안이세요. 예,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19살 된 소녀한테 동안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좋네요. 어렸을 때 집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기복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저 초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잘 살다가요.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 이제 집이 기울었었죠. 이제 뭐 나쁜 일이 좀 많이 겹겹이 이렇게 되게 일어나서. 이제 뭐 보증서거나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집이 좀 안 좋아졌다가 요새 들어서 이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럼 다시 일어나는 데는 아이유 씨도 상당히 좀 기여를 했겠네요. 뭐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을 드리긴 했는데 부모님께서 제 돈을 안 쓰시겠다고 직접 하시겠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스스로 엄마 아빠께서
열심히 예. 돈을 버셔가지고 예. 네, 거의 다. 아버님께 그래도 차도 선물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예. 선물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 집 아들놈들은 뽀하나. 그 집을 잃고, 네. 그죠? 살던 터전을 잃고, 그때 몇 살 때? 중학교 때인가요,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예. 됐어요. 그럼 어디, 뭐, 친척 집에 이렇게 뿔뿔이? 네,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조그마한 집이 그래요?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예. 나중에는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요새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든가요? 어린 마음에. 근데 제가 좀 덤덤한 성격이라서요. 예. 물론 그때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실 지나고 봐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크게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끝이야,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러진 않았던 예.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말 옛날 얘기고. 네네네. 다 극복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렇습니다. 기쁨을 주니까. 얼마나 어찌 보면 좀 운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네, 저는 참 운이 좋아요. 그래요. 예. 가수 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늘 하나요? 네, 늘 합니다.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예.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은 있죠. 다른 걸 해볼 수도 있겠다. 예. 그냥 이 연예계 일 말고 다른 쪽에서 내가 재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걸까요, 그게? 정말 생뚱맞게 그림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고 무슨 운동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19인데 벌써 제 재능의 전부를 찾아서 이걸 벌써 알아냈다고 하는 거 약간 좀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것 같은 거예요. 억울한 측면도 있고. 네, 벌써 이게 다라니. 내가 앞으로 80까지 요새 기술이 좋아져서 한 100살까지 살 텐데 내 19에 이게 찾았는데 이게 내 전부라니 이게 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이야 그럴 겨를이 없겠죠. 그렇죠. 팬분들이 아주 난색을 표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며 노래만 하라며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얼마든지 또 찾아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너무나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팬들은 그래서 그러는 거겠죠. 지금은 지금이 너무 좋아요. 기타 연주를 잘 하죠. 잘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텔레비전 잠깐 본 것 같아요. 네. 그냥 연습한 만큼만 해요. 얼마 전엔 제가 보니까 춤 이렇게 꺾는 춤 있잖아요. TV 되게 자주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인터넷 대문에 떠 계시더라고요. 네네. 장우혁 선배님 이제 춤추시는 걸 보고 집에서 따라했는데 어설프게나마 좀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버퍼링 댄스인가요? 네, 그래서 재밌겠다 이거 방송에서 하면 그래서 하게 됐는데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춤바람이 났다고. 버퍼링 댄스라는 건 저도 몰랐는데요. 바깥에서 용승호 프로듀서가 알려주네요. 아이유 씨와 1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살. 다행히 띠동갑이 아니라며 좋아하고 있던데. 버퍼링 댄스. 하여간 재주가 참 많은 그런 소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말고 다른 악기도 또 이렇게 다 하시나요? 네, 요새 신사동 호랭이 오빠라는 그 작곡가 오빠가 계세요. 그 오빠의 명언이 악기 뭐 다루세요? 전 마우스 다룬다고 그런 명언이 있는데 저도 요새 마우스 배우고 있습니다. 미디를 요새 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약식으로나마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찍어가면서 요즘 음악 만드는데 그게 없으면 또 안 될 테니까. 그렇죠. 미디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연기도 했잖아요. 네. 드림 하이. 네. 여기서 KBS 드라마. 네.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고 너무 좋은 추억이어서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연결해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팬분들은 추억으로만 남겨라 팬들은 굉장히 좀 참견이 많으시네요. 냉정하세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우쭈쭈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고요.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아닌 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판단해 주시죠. 팬들도 생각이 다 다양할 텐데 그렇게 한 목소리로 나오나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왜냐면 저희 팬분들이 연령층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특히 인터넷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저보다 훨씬 언니 오빠 팬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를 해주신다고 해야 진짜 되나? 전부 삼촌 이모네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예. 오늘 무대 별로였어. 오늘 아주 별로였어. 예. 오늘 뭐 잘한 것 같아. 뭐, 오늘 최고였어. 이렇게 되게 판단해 주시는 편이에요. 오늘 방송도 나가고 나면 또 한마디씩들 하시겠네요. 네, 오늘 재미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너 너무 뭐 그랬어.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예. 그 연기자로서의 어떤 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즘 또 많은 가수들이 연기들도 잘 하시니까. 네, 되게 가수랑은 또 되게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재미가 있어서 뭐 찾아주시고 믿어주시면 저야 뭐 예. 네, 언제든지 찾아가서. MBC 드라마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면 바로 전화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혹시 다음에 다른 길이 있다면 찾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네. 물론 팬들의 입장에서는 한 길만 가기를 원하겠지만 네. 조금 더 살아본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아이유 씨가 느끼고 있는 너무 이른 나이에 많은 재능을 미리 찾아버렸다라는 것에 대한 서운함 일정 부분 조금 공감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더 좋은 일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에. 네. 예. 그것이 연기가 됐든 네. 아니면 또 다른 일이든요. 네, 예. 찾아보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곡 정도를 더 네.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혹시 추천해 주실 곡은 새로운 앨범에서요? 이제 내일도 크리스마스고 예. 하니까 좀 겨울 분위기 나는 곡이 있어요. 예. 이번 앨범 곡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서동 호랭이 오빠가 작곡해 주신 곡인데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예. 곡을 지난 앨범에 있던 곡인데 추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이별하겠습니다. 네. 예. 언제 또 아이유 씨를 만날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귀한 자리였습니다. 시선 집중으로서는 뭐 굉장히 이례적인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예. 고정할까요? 고정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찾아주세요 또.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아이유 씨와의 토요일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듣죠.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었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Yeah, girl. You should know that. The heart beats lik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think I found you. 가슴이 왜 이렇게 가슴이에 꾹꾹 참아도 자꾸 그 생각이 나잖아. Oh, you, I love you, and I know you love me too. 네가 내게 불러준 you are my boo. 꿈만 같아 마치 선물 같아 네 품에 안겨도 늘 불안불안해 꿈처럼 깰까봐 꼭 안아줘야만 해 안겨줘야만 해 그만 먹고 느껴대준 걸 하늘에게 감사해 하얀 눈이 내려올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었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네 손잡고서 눈 위를 걸어 햇살속을 새겨 이제 끝까지 걸어갈 거야 With you 1등 신한카드가 생각했다. 비발디파크, 곤지암, 용평, 하이원, 휘파, 강천, 무주, 지산, 오크밸리 어디서나 누릴 순 없을까? 그래서 오픈! 신한카드, 스키장에서도 혜택을 오픈하다. 신한카드 한 장이면 주요 스키장 리프트 렌탈 강습 최대 50% 할인. 생각 신한카드. 퇴직연금의 역사는 미국 135년, 일본 48년, 대한민국은 5년. 하지만 외환은행 퇴직연금이 있어 다행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로 경험한 선진국의 노하우로 수준부터 다르니까요. 스마트뱅크, 외환은행 퇴직연금. 요즘 내가 하는 랩은 좀 달라.
국내 최초로 주식형 펀드와 CTA 펀드를 1대1로 결합, 개발자만이 갖게 되는 배타적 사용권까지 확보했지. 마이W 월지급식 매직그랩. 독창적이랄까 독보적이랄까. 동양증권. 배타적 사용권은 3개월 동안이며 본계약은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조금 일찍 나오니까 출근길 정말 여유롭네. 퇴직연금도 일찍 시작할수록 삶이 여유로워집니다. 38년 자산관리 노하우에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퇴직 후가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은? 한국투자. 곧 회의인데 열 있네. 이대리, 해열제 없나? 아스피린. 으슬으슬 추운 게 감기인가? 할 일도 많은데 약 있었나? 아스피린. 해열, 초기 감기에. 세계 100여 개국의 바이엘 아스피린. 자동차는 이동의 수단, 때로는 응원의 수단, 앞으로는 대출의 수단도 된다.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만 알고 있다면 타던 차는 그대로, 입금은 1시간 내로.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대출 1588-5330. 손석희의 시선집중 성탄 특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잘 쉬시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